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 언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어서와 고는 처음이죠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서버 개발자 임성후입니다. 제가 고 언어를 사용해 개발한 사이드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면서 고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다행히도 10분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쇼츠 정도 본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 전에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고 언어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광고 도메인 회사 버즈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이전의 경력까지는 계속 자바를 사용했고 이제 일주일차 고퍼가 되었죠. 현업에서 사용한 지는 일주일이 되었고 사이드 프로젝트로는 꾸준히 고를 사용했습니다. 사이트 1, 2기에서 활동을 했고 개발자 글쓰기 커뮤니티 글도에서 4년째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고로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 시연 영상과 프로젝트 아키텍처 그리고 고랭의 강력한 특징인 고루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제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왜 AWS 람다에 배포했는지 이 둘에 대한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테크블로그 스크래퍼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테크 기업들의 블로그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방금 이제 토스 토글을 눌러서 토스에 대한 모든 블로그들을 조회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데브 시스터즈를 눌러 토글을 눌러 해당 기업의 블로그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보셨다시피 이제 저희 회사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의 회사도 존재할 수 있으니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토글 같은 경우는 저 맨 뒤에 계신 주황색 옷 입으신 지훈님께서 기능을 좀 추가해 주셨어요. 저분께 샤라웃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고를 처음 다루면서 느꼈던 고의 장점과 흔히 알려진 고에 대한 특징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굉장히 빠른 컴파일 속도를 자랑한다는 점인데 언어 자체의 실행 속도 역시 너무 빠르다 보니까 개발 생산성 측면에서 정말 효율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고루틴을 통한 동시성 지원인데 아까 시연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스크래핑한 블로그 개수가 한 800여 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고루틴을 통해 강력한 동시성으로 스크래핑을 하다 보니 이 800여 개의 블로그를 스크래핑하는데 총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루틴의 강력한 동시성을 느낄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플랫폼 호환성입니다. 고의 컴파일러는 다양한 플랫폼용 바이너리를 생성해서 이제 리눅스나 윈도우 상관없이 쉽게 배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이라 느꼈습니다. 마지막은 고언의 간결함인데 고랭은 이제 간결한 문법과 25개의 키워드만으로 이루어진 덕분에 초심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언어를 배울 수 있고 가독성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언어라는 게 항상 장점만 있진 않잖아요. 분명히 아쉬운 점도 존재할 테고 제가 느꼈던 이제 아쉬운 점이 단점이라고 썼는데 단점이 아니라 아쉬운 점이에요. 이제 너무 단순하다는 점이었어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경우는 빌트인 함수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고랭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자체가 추구하는 철학이 단결함과 단순함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구현해야 되는 코드가 많아서 역설적으로 코드 양이 좀 늘어난다. 그런 한 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제가 이제 자바를 주로 사용하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바로 개발을 할 때 웹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면 당연히 스프링을 떠오르지 그 외의 선택지는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고랭은 지금 거의 삼국시대 마냥 여러 세 가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개발한 사이드 프로젝트는 파이버로 개발했는데 회사에 가보니까 진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초심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좀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없다는 점이 기술을 선택할 때 좀 고려할 점이 많아서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고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테크블로그 스크래퍼를 만들었고요. 아키텍처입니다. 대부분 서버리스로 올린 덕분에 비용은 거의 나가지 않고 있어요. 우선 블로그에 글을 가져오기 위해서 스크래핑 펑션을 하단에 있는 보이시죠? 그다음 스크래핑 펑션을 먼저 개발했고요.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하루에 1회만 펑션을 호출하여 여러 기술 블로그들의 데이터를 가져와 몽고DB에 적재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장된 포스트를 UI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회 펑션 역시 람다로 배포하여서 저 Next.js로 개발한 웹에서 진입하면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아키텍처이고요.
그럼 이제 스크래핑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 기술 블로그들은 이제 차례로 방문하면서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방식인데요. 하나의 기술 블로그를 가져오기 위해 이제 다음 기술 블로그들은 이제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블로그 수가 이제 점차 늘어날 건데 저런 식으로 개발을 했다면 후에 있는 블로그까지 모두 스크래핑하는데 시간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제 이러한 아키텍처에서 고루틴을 적용하여 스크래핑 방식을 좀 개선해 보았습니다. 고루틴은 간단히 말해서 고에서 제공하는 경량 스레드를 의미합니다. 제가 선정한 기술 블로그 수만큼 저 고퍼 아이콘을 경량 스레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크래핑 하고자 하는 기술 블로그 수만큼 고루틴을 생성하여서 개별 스레드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저장을 하던 아키텍처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 결과 14개의 서로 다른 블로그에서 800여 개의 포스트를 가져와 저장까지 하는데 총 3초밖에 되지 않는 시간으로 아키텍처를 개선할 수 있었고요. 코드를 보면서 이전의 내용을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스크래퍼스라는 변수로 제가 스크래핑할 기술 블로그를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배열의 엘레멘트들은 저 보시면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각각 보이시죠? 저런 엘레멘트는 각 블로그를 호출하여서 스크래핑하는 로직이 담겨있는 함수이고요. 즉 스크래퍼스는 함수들의 배열이라 볼 수 있죠. 저 스크래퍼스 함수를 이제 포문으로 순회시킬 건데 이제 스크래핑 함수 목록을 차례로 순회하면서 배열의 엘레멘트들은 고루틴을 차례대로 호출하게 됩니다. 이제 고루틴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고루틴이 뭔가 하면 동시성을 구현하는 고랭의 강력한 특징이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동시성 모델이나 여러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레드 풀도 설정해야 되고 자바 같은 경우는 익스큐터도 설정해야 되고 굉장히 부가적인 코드가 많이 들어요. 근데 떨고 있죠. 저 키워드만 사용하면은 이제 굉장히 쉽게 고랭에서 동시성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각 블로그 호출을 저렇게 순회하면서 별도의 고루틴으로 실행해서 동시에 처리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스크래핑 과정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코드가 좀 어려울까봐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해봤는데 여러 테크 블로그들 수만큼 고루틴을 생성하여 각 테크 블로그의 데이터를 가져와 메인 고루틴으로 넘기는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취합받은 메인 고루틴은 취합된 데이터를 이제 몽고DB로 차례로 적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데이터를 잘 스크래핑했으니까 서비스를 이제 배포해봐야겠죠. 제가 왜 람다를 선택해서 굳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는지 콜드스타트와 런타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드스타트 측면인데 람다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콜드스타트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두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정적 바이너리라고 써져 있는데 이 고랭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시 정적 바이너리를 생성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정적 바이너리라는 게 외부 의존성 없이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를 의미하는데 즉 별도의 런타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이너리 자체만으로 OS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콜드스타트 시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압축된 바이너리를 생성한다는 점 역시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여 람다의 초기화 시간을 줄이는데 개선된다는 점도 콜드스타트를 줄이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요 그림은 이제 AWS 다큐멘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정리하면 고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전용 언어 런타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람다의 OS 전용 런타임만을 사용해서 배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포하려면 자바나 파이썬은 각각 JVM 인터프리터처럼 환경이 필요하겠죠. 근데 고 같은 경우는 고 런타임이라는 게 이미 싱글 바이너리, 정적 바이너리 내부에 정적 링킹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런타임 의존성 없이 바이너리 자체만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의존성을 해결해서 얻는 장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상통하는 내용이에요. 런타임 로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메모리 초기화부터 서버를 실행하는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어 콜드 스타트도 개선할 수 있고요. 런타임이 차지하는 메모리 용량이 줄어드니 램 사용량이 감소하여 비용도 최적화할 수 있죠. 런타임 자체의 버전 관리나 패치 적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보니까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부분이고요. 제가 고언어로 개발하면서 느끼고 배운 부분들의 총평을 좀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개발할 때 굉장히 좀 무겁고 오래 걸리는 언어를 사용하느라고 지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가볍고 빠르게 동작하는 고랭 코드를 한 번쯤 찍먹해보시거나 사용해보시는 것도 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고르틴을 활용한 간편한 동시성 구현도 뭐 말할 나위가 없고요.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람다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것도 고랭을 사용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그 언어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좀 아직은 작고 좀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 구현하는 부분에서는 작성해야 될 코드가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신생 언어다 보니까 아마 추후 버전업에 따라서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쇼츠 치고 좀 길었죠? 감사합니다.